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워싱턴 소리 존킴 TV의 시사 프로 김종엽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살아있는 방송입니다. 항상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신속하고 바르고 빠른 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아침 기온이 45도로서 약간 서늘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낮의 기온은 20도 차이가 납니다만은 66도로 쾌촉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제조 51도를 유지하겠으며 낮 최고는 76도로 온도차가 심합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키워드입니다. 자,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호주 동맹국들에게 아주 냉철할 정도로, 냉담할 정도로 부가세를 매기지 않았습니까? 25% 내라, 50% 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습니다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 동맹국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대응하자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중국만이 생산할 수 있는 수출품이 있죠. 희토류. 이 희토류는 대단히 희귀한 원자재로서 중국 이외에는 아무도 생산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토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반도체 대단히 요즘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희토류의 원재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아주 냉담할 정도로 관세 부과 당시에 가장 먼저 세율을 매기는 등 동맹국들의 가차없는 행동과는 달리 갑자기 태도를 유화적으로 바뀐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맹비난하면서 이것은 전 세계에 대한 경제적인 강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맹국들이 한국과 일본, 호주를 비롯해서 많은 동맹국들이 힘을 합쳐서 중국에 맞서자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실무회담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대단히 유화 제스처로 썼죠.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서로 화해기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대미 투자 있어서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했던지 앞서서 발표를 했죠. 서명도 안 하고 사인도 안 했지만은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는 성공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호당이었어요. 그래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해라. 그것도 현찰로, 달러로 투자해라. 이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주 경악에 빠졌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4천억 달러밖에 없다. 외환 보유고가. 근데 3,500억 달러를 투자하려면은 우리 한국은 망한단 말이야. 그리고 제2의 IMF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를 위해서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3,500억 달러를
현찰로 달라고 하는 미국 주가 협상을 마지막 협상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통상 협상가들인 실무자들이 줄줄이 미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발을 맞춰서 대한민국의 5대 재벌 총수, 말하자면 삼성이라든가 뭐 어쨌든 간에 현대, 그래서 5대 재벌 총수들도 미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키워드는요, 국정감사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연일 터지는 속에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30년 동안 인연을 맺어왔던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현지 씨의 모든 비밀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입지가 좁아진다 할까요?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의 우려 속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하라는 야당의 요구가 대단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를 전 세계에 대한 경제적인 강압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우리 동맹국들은 힘을 합쳐서 여기에 대응하자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에 상호간세 부과 당시에 한국과 일본 등에 가장 먼저 세율을 매기는 등 동맹국부터 때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히토류 자원을 무기로 한 중국의 위협에 우리는 가만히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그간 미국은 정작 중국에는 계속해서 유화 정책을 썼죠. 동맹국들에게는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막 내라, 대미 투자하라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중국 시진핑이가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발끈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미슨 그리어 미 국무대표부, 미국의 무역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어제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이례적으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 맹비난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어 대표는 히토류 통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인 강압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이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호주에 판매하는 회사는 먼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휴대전화가 중국에서 조달한 히토류로 생산한 반도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다. 이래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런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조치는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면서 미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베센트 장관도 중국 정부 내의 일부가 실망스러운 행동과 경제적인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려고 한다면 중국 경제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여전히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30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막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하고 원화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대미 실무자들이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의 투자 시기 분산이 필요하다며 최대 10년간 분할에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재벌 총수들도 미국길에 올랐죠.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 대만 총수들과 골프 회동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함께 한조가 돼서 골프를 치게 됩니다만 여기에는 역시 한국, 일본, 대만이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골프 회동에서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골프 회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길에 오른 대한민국의 5대 그 총수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일본을 방문했었던 그룹 총수인 중에서 이재용, 정의선, 구강모, 김동관 5대 그룹 총수들이 미국행에 몸을 함께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들 5대 그룹 총수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미러라고 리조트를 총출동해서 골프를 치면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 일본, 대만, 미국 기업인들과도 미국의 통상 관료까지 함께 모여서 한 20명에서 30명까지 골프를 회동하는 등 각자 조를 짜서 회귀한 분위기 속에서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대만과 한조를 이루어 골프 회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골프 회동에서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몬디안 계획으로 소프트웨어 손정희 회장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700조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사업과 그것도 소프트뱅크, 오픈 AI, 오르칼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5대 총수들은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각 분야에서 관세 협상을 측면으로 정부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 총수들을 불러 모은 것은 무역 갈등으로 중국과의 문제로 중국을 겨냥한 회동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만이 생산할 수 있는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맹국들이 힘을 합쳐 이것은 세계 경제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는 이 대한민국의 국내 총수들이 골프 회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 회동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팀이 대미 협상에 물꼬를 띄기 위해서 전원 미국으로 총충돌 출동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망은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니어서 안개 속에 묻힐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직불로 현찰로 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대한민국의 통상협상가들이 3,500달러를 나누어서 말하자면 파이낸시 몇 년에 걸쳐서 상한 쪽으로 요청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미국의 대미 투자 협상은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신호는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우려인 3,500억 불을 직불이 현찰로 지불할 경우에 대한민국의 외환고가 4천억 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불하게 되면 한국은 제2의 IMF를 맞이하는 건 물론 한국의 외환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 미국 측도 여기에 약간 화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 씨는 한국 측의 우려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10일 안에 무엇인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한국의 외환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며 어떠한 한국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충고를 주었는데 한국이 달러를 미국 측에 송금하는 대신에 원화로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측이 제시한 통화 수화부에 대해서도 일부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변수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의 실무자와는 달리 또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전에도 마찬가지로 유화 제스처로 오다가 갑자기 3,500억 달러를 투자해라. 그것도 현찰로 내라. 이렇게 갑자기 체인지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은 대단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제2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변화무쌍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연일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의 가장 측근거리였던 전 총무비서관이며 현 대통령 제1부속실 실장인 김현지 씨에 대한 일일 일현지 논란이라는 말로 풍자가 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동안의 조사가 국민의힘의 의원들에 의해서 그 조사로 드러난 김현지 씨의 과거 행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로 김현지 씨의 의혹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중에 주사파들의 조직인 경기동무연합과 밀접한 연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지난 14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으로 드러났습니다마는 이화영 변호사 교체에 대해서도 김현지 씨가 밀접히 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화영 변호사가 이 당시에는 설주원 변호사였습니다마는 갑자기 설주원 변호사가 사임을 발표했죠. 근데 이 사임한 배경에는 김현지 씨가 5번이나
설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김용 사건에도 김현지 씨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괴문자로 정치 공작에도 김현지 씨가 관련되었다는 정황이 또 연일 폭로가 되면서 김현지 씨는 이 모든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국정감사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불출마 종용인지 아니면은 자신이 보이콧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의혹의 눈초리 그리고 또 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감사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정감사에는 국감 곳곳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참여 문제로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공방으로 아주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떳떳하면은 국정감사에 나와서 소상히 밝히면 될 것을 뭐가 두려워서 뒤에 꽁꽁 숨어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별의별 소문과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밝혀졌어요. 즉 지난 2012년 김현지 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김현지 씨가 과거 시민단체에 소속되었었죠. 시민단체에 소속되었을 당시는 이재명 현재 대통령이 그 당시는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괴문서를 3만 건 이상 뿌렸습니다. 말하자면 새누리당 소속의 어떤 시의원에 대해서 성춤을 일으켰다 해서 그 시의원을 의원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3만 7천 건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게 허위죠. 그게 허위로 판명이 나서 15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내놓고도 괴문서를 사람들에게 전송을 시켜놓고도 컴퓨터에 의해서 전송했어요. 그리고 발신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죠. 김현지 씨의 컴퓨터에서 전송된 것이 밝혀짐으로써 재판을 받았습니다마는 15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는 그 전가 기록이 있는 거예요. 한편 이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이처럼 의혹투성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씨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받기 위해서 김현지 제보센터를 설치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유튜브 한 사람이 김현지 씨에 대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을 보면은 선거 개입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파만파로 김현지 씨에 대한 소식이 보통 난 것이 아닙니다. 김현지 씨는 두려워하지 말고 죄가 없으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모든 것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사 프로 와싱턴 선임 김종엽이었습니다.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